남편을 죽인 자가 쌀을 보내왔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조선 팔도의 최고 권력자 세조가 직접 손을 뻗은 겁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여인을 자기 그늘 아래 두려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거절합니다. 왕의 쌀도 왕의 작곡도 간장 한 병도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던 시대에 이 여인은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가장 긴 복수를 한 왕비 이야기입니다. 1452 연 12살의 어린 왕이 즉위합니다. 단종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 곁에는 야심 가득한 숙부가 있었죠.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1455년 결국 조카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다가 영월로 유배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 겨우 15. 그리고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왕비라는 지위, 궁궐이라는 집, 그리고 남편. 정순왕후는 왕비에서 부인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서인으로 추락합니다. 서인이 뭐냐면요, 그냥 평민입니다. 조선 최고의 여인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57년 세조는 영월에 있던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살의 어린 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 이때 나이 18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조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그 조카의 아내에게 식량과 물자를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고 정순왕후를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려는 주되 고개는 숙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정순왕후는 단 한 톨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낸 쌀도 잡곡도 반찬거리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의 동정을 받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거였죠. 정순왕후는 정업원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궁궐이 아닙니다. 초라한 집에서 시녀들이 동냥해 온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고 우물가에서 쪽풀로 옷감에 물을 들이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왕비였던 그 손이 쪽물에 파랗게 물든 염색공의 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비단 옷을 입던 사람이 오늘은 풀물을 들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단 한 번도 원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언덕에 올랐습니다. 동망봉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언덕에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정순왕후는 반대편 언덕으로 옮겨가서 다시 영월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마음까지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세조가 먼저 물러섭니다. 이 여인을 누구의 노비로도 두지 말라.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 앞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그렇게 62년을 살았습니다. 18배 남편을 잃고 82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재가하지 않았고 한 번도 원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62년이라는 세월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선택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에 숙종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정순왕후도 다시 왕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요, 세조는 왕의 힘으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끝내 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자가 아니라 거절한 자가 이긴 겁니다. 역사는 결국 정순왕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